자, 2020년 8월 3일 중수돌이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건설, 그 다음에 LB세미콘, 그 다음에 유니온, 그리고 시간이 되면 혈장치료 관련주들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8월 달에 혈장치료 관련된 이슈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대략적으로만 보고 마무리 지을 거고, 그 다음에 혹여나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시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 비 피해가 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일 장도 잘 대응들 하시고요. 자, 대림건설부터 볼게요. 얘는 뭔데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얘는 뭐 종목이에요? 세종시 관련입니까? 건설주가 이렇게 지 혼자만 갈 이유가 없는데. 영화금속은 며칠 전에 하신 거 보시면 돼요. 그거랑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영화금속은. 자, 대림건설이란 종목이고요. 무슨 이유로 올랐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현재 자리에 안 계셔서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흐름은 나쁘지 않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 고점의 부근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횡보를 거치고, 횡보, 그러니까 박스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고점에서의 어느 정도 박스권을 거치고 나야 얘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 고점 확인할 거고, 고점을 넘어서면 35,000원에서 36,000원까지 한번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 일봉상에는 신고가 부근까지 거의 갔다가 마무리가 됐고, 주봉으로 오면 꾸준하게 상승을 하다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서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볼린저 밴드 상단이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그 부분처럼 쳐맞고 밀리는 그림에서 지금의 자리 27,300원만 지켜주는 그림이 빠르게 나타나면 다시 한번 확인한다. 어디까지? 3만원에서 3만원, 3만500원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 확인할 거예요. 대신 그 자리를 넘어선다라는 보장은 없다. 단기적으로는요. 이 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오려면 뭔가 강한 이슈가 나오든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횡보를 거쳐야 돼요. 고점에서. 왜? 기존에 한 번도 건드려 보지 못한 영역으로 들어왔거든요. 그죠? 기존에 올라왔던 이 영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인한 거예요. 어떻게? 원을 그렸죠. 그러면 내려왔다가 다시 한 차례 이렇게 커피잔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 대신 여기서 뛰어서 올라와서 지지되면 한 차례 더 올라와서 어디? 36,000원 부근, 혹은 좀 더 오버슈팅이 나오면 이 위에 있는 45,000원 부근까지도 연련이 있다. 그 이상은 당장은 무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무슨 이슈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회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막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건설 회사가 뜬금없이 올라간다라는 건 뭔가 이슈가 있다라는 거겠죠. 개인적인 이슈가 있는 건지 아니면 세종시 그 수도 이전 관련으로 얘도 움직이는 건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이 종목을 거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영업이익은 좀 잘 나왔나 보네요. 실적 때문에 올라가나? 아니 소송이 별로 그렇게 좋은 고려개발하고 고려하고 원래 대림하고 같은 저거였는데 글쎄요. 추가 상장? 합병?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거래하시는 분들,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존에 거래하시는 분들은 뭐 내용을 알고 거래를 하시고 계시겠죠. 그럼 어차피 그런 분들 위주로만 보실 것 같으니까요. 뭐 크게 뭐 때문에 오른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종목 차트로만 보면 얘는 26,0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될 자리예요. 26,000원. 단기적으로 25,000원까지 내려앉아도 크게 무리될 거는 없는데 25,000원까지 내려앉으면 오래 걸린다. 뭐가? 행보가. 그러면서 반등 나올 때 30,000원까지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는 거고, 맞고 이제 흘러내리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아까 27,300원 주봉상에 27,300원, 일봉상에 26,500원을 종가상 이탈하지만 않으면 당분간은 뭐다? 박스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중간가 그어놓고, 그죠? 이 안에서 주가를 당분간에 형성시킬 것이다. 형성시키면서 여기 구름대 이 상단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림이 나타나면 좀 오래 걸려요. 얘는 이렇게 나타나면 한 번 더 눌렀다가 올라옵니다. 눌렀다가 올라오고, 차라리 눌리더라도 다시 올라와서 요런 자리인 게 한 17일 정도 되겠네요. 8월 17일 전에는 여기 28,500원 위로는 종가상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한 차례 더 타고 올라탑니다. 이해되시나요? 요런 그림도 그런 그림인가? 지금의 자리는 요런 그림이에요. 요런 그림. 요런 자리에서 눌려서 내려앉으면 안 좋다. 여기서 내려앉으려다 얘는 지금 태워서 올려놓잖아요. 그죠? 이 밑으로 안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그림처럼 얘도 그런 그림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서 뭐 당장 튀면 더 좋은데, 얘는 많이 튀어도 32,000원 위로 올라갈 만한 지금의 자리에서는 좀 부담감이 있어요. 32,000원 위로 올라갈 만한, 올라가기엔 조금 부담감이 된다 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당분간은 박스권이니까 그 박스권 안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죽고, 위로 올라오면 어느 정도 팔고, 죽고 팔고를 하다가 뚫고 올라서면 그때서 비중을 실으시든 아니면 들고 있던 거 끌고 가시든. 이 박스권 대응법은 말씀드렸죠. 박스 잡아놓고 중간가 그어놓고 이 중간가 위로 올라서면 고점까지, 고점에 또 자세하게 볼까 하면 이 중간가 29,200원 요 자리를 넘어서면 3500원 부분까지 맞고 떨어지면 다시 28,250원, 거기 또 중간가 그어보면 뭐 27,300원 어느 정도 나오겠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LB세미콘 볼게요. 자,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맨 처음 시세를 냈던 게 LB세미콘이죠. 그러다가 중간에 이 반도체로, 이 회사 실적도 잘 나와요. 회사 실적도 잘 나와서 반도체로 좀 가다가 지금은 반도체,
그리고 방탄소년단 두 개가 엮여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방탄소년단 쪽에 무슨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종목 자체가 회사 실적도 어느 정도 나오지만 이 종목은 올라오고 나서 방탄 이슈로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이 주가의 위치를 올려놓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방탄의 덕을 톡톡히 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방탄만 관련돼 있고 뭐 실적도 없고 혹여나 그래도 요새는 또 반도체도 좀 잘 올라서잖아요. 시스템 반도체든 뭐든 그런 쪽으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나 그런 데는 사실 제약바이오 아닌 이상은 반도체 말고는 눈에 띄는 테마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테마를 잘 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자리에서 올라타서 밑에서 올라오는 이 장기 평선이 올라올 때 이런 자리에서 지켜주고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 빠졌고 사실 이 자리 때는 DPC, 키이스트, 초록뱀, 50인가? 손오공 그런 종목들도 다 이렇게 빠졌거든요. 5일선 타고 다른 코로나보다 더 심각하게 즉 누군가 일부러 눌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당연히 올라오는 거고 그죠? 이 올라왔던 그림을 뚫고 올라서는 그림이에요. DPC가 그 스탁 이 상장인가 스탁이었나요? 스탁이 아니구나. 그 뭐죠? 그 방탄소년단 회사가 또 생각 안 나요. 방청. 걔네 그 상장 그 증권 신고서를 뭐 제출을 했는데 그게 뭐 연기가 됐죠. 뭐 좀 더 추가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라고 해서 DPC, 키이스트 뭐 그런 종목들은 빅히트 맞아 빅히트 좀 빠지고 LB 세미콘은 올라선다. 왜? 여기서 왜가 중요하죠. 왜? DPC는 빠지는데 키이스트도 빠지는데 그죠? 왜가 중요하죠. 얘는 이제 반도체도 엮여 있고 사실 이 종목의 주포는 개관이에요. 개관. DPC의 주포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은 고점에 와서 이슈가 나오면 민다. 조금 더 모아서 올라오면서 팔고 기관은 뭔 지랄이 떨든 뭐하든 지들이 고했으면 일단 돈 벌고 나가야 되니까 가요 그냥. 얘네들은 특성이 그러거든요. 그죠? 개관이 좀 많이 들고 있죠? 얘는 특성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 양아치 기질을 개관 뭐 도찐 개찐이라 어쩔 수는 없네요. 자 어찌됐든 이 LB세미콘이라는 종목은 사실 보면요 기존에 고점 만들어 놓고 방탄이라는 이슈로 고점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누른 다음에 다시 한 차례 여기 어깨 부근까지 한번 올려놓고 그 다음 어깨가 이 윗자리단 말이에요. 그죠? 요 자리 요런 자리 여기까지 11,000원까지는 무조건 갈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이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12,000원 부근 요런 자리까지도 상승 가능하고 얘는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확률은 있어요. 신고가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러려면 뭐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 이해되세요? 얘 개인적인 뭐 이슈 혹은 실적이 잘 나오든 아니면 그냥 반도체 기준으로 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 12,000원대까지예요. 그 위를 뚫고 올라서려면 DPC 키이스트랑 가야 된다. 즉 증권 신고서가 제출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혜택과 이슈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뭐 DPC랑은 그런 게 나와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 얘가 지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마를 꾸준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이 DPC가 좀 많이 상승할 땐 다 같이 가긴 하는데 그냥
큰 이슈가 없어서 DPC가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이 LB 세미콘은 뭐 한다? 옆으로 행보한다. 그리고 DPC가 어느 정도 눌리면 얘가 올라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애들이 주거니 받거니 한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유니온 머티리얼, 그 다음에 뭐 세노텍, 그 다음에 저기 티플렉스, 그런 종목들이 처음에 유니온이 가다가 유니온이 경고 먹으니까 유니온 머티리얼이 대장 잡고, 그러다가 유니온 머티리얼도 어느 정도 고점에 올라가니까 티플렉스가 가고 세노텍이 가고 다시 또 유니온 머티리얼이 가고, 그렇게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개인들 물량 어느 정도 고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하고, 다른 종목에 눈 돌리게끔, 야 같은 저거면은 야 얘가 가는데 나 이쪽으로 갈래, 얘가 더 상승 많이 할 것 같아, 가면 쟤를 올리고, 쟤한테 가면 얘를 올리고, 그런 기준으로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이 자리, 이 1,500원에 대해 들어왔던 자리는 이건 매집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11,200원까지는 단기 상승이 가능한 자리예요. 11,200원. 요 자리네요. 어떻게? 11,200원. 이게 11,000원에서 11,2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다. 그 이상은 뭔가 이슈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오버슈팅 나오면 여기 11,500원까지는 가능하다. 그 이유는 좀 DPC랑 뭐 키이스트랑 좀 같이 가는 그림이 나타나야 조금 더 상승하는데 무리가 없다, 부담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자리에서는 여기 9,800원, 단기적으로 9,8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뭐하다? 좋다. 9,800원. 요 자리는 이탈하지 않는 게 단기적으로 좋아요. 단기 물량은 여기 9,800원, 혹은 좀 언더슈팅 나온다 하더라도 9,750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 종가상으로. 이해되시죠? 좀 더 이탈하더라도 종가상으로는 무조건 9,800원 위로 올려놓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꾸준하게 위에 있는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은 뭐 차트 흐름 되게 좋아요. 이제 이 정배열, 다시 한번 정배열로 돌아설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뭐 월봉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월봉도 11,500원까지 열려 있는 자리인 거고, 주봉은 뭐 지금으로 보면 단기 고점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번 주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 왜? 이 전주에 한번 확인을 했으니까. 이번 주는 뚫고 올라와서 1,500원부터 확인을 하고 넘기면 11,000원, 11,000원 넘기면 11,200원에서 11,500원까지 단기적 상승을 이번 주 노려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이해되셨죠? 좀 더 강한 흐름을 봐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더 강한 흐름, 램프님 어서오세요. 좀 더 강한 흐름을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이 전고점을 한번 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 종목 전고점을 한번 넘을 것 같다. 대신 뭐 그때 DPC는 2만원을 넘어갈 수도 있겠죠. 뭐 다 같이 가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대신 손절선은 칼같이 지키는 부분, 단기적으로는 9,800원, 좀 나는 길게 그러면 끌고 가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8,500원까지 열어두고 대응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유니온. 자, 히트로 관련주 대장이죠. 이제 다시 계속 순환이 돌고 있다라는 거. 순환이 돌고 있고, 이 고점을 갱신하면서 신고가까지도 가기는 했지만
거기서 조금 이 봉 자체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안 나왔어요. 그죠? 봉 자체가 좋은 흐름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하루 더 조정받고 감싸는 그림이 어느 정도 나왔다가 밀렸어요. 즉 이 자리가 어디냐? 이게 참 재밌어요. 주가라는 게. 지금의 이 고점을 만들어 놓은 자리가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되는 자리예요. 즉 이제 뭔가 뉴스가 나와서 혹은 뭐 미중 무역 전쟁에 또 뭐 발발한다 어쩐다 저쩐다 라는 이런 제스처만 나오면 단기적으로 이 자리 1150원에서 만원에서 1300원 정도까지 거기까지 한번 고점을 만들어 놓고 윗꼬리 달고 내려오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그림은 왜 만들었거든. 뭐 내라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꺾이겠죠. 그러면서 만든다고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 항상 말씀드리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서면서 급등으로 갔다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이때는 뉴스가 있었죠.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볼린저 밴드 상단이 저항이 된다. 근데 그 볼린저 밴드 상단을 한 번도 아직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올라올 때는 여기가 뭐가 된다? 단기 저항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인 거고 지금의 자리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어차피 신고가라 얘는. 뭐 유니온 머티리얼 사장이 지분을 팔았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유니온이 더 많이 빠졌어요. 유니온 머티리얼보다. 즉 그 유니온 머티리얼의 사장은 뭐다? 바지 사장이더라. 대주주 물량은 그래도 50%가 넘더라고요. 저는 6%뭐 7% 팔았다고 6만 주였나요? 아무튼 뭐 팔았다고 하길래 저거 끝났나 보다 했더니 이 물량을 대주주 물량을 보니까 유니온 머티리얼은 50%가 넘더라고요.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그냥 사장이라고 그 명함만 파고 다니는 애가 이참에 나도 돈 좀 벌어야지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라고 하고 팔았다.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 그냥 제 내피셜로 얘기하는 거고 사실 이 히토루 관련된 게 미국이 대부분 히토루 자체를 중국에 의지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과의 대화 북한의 이 비핵화를 계속 요구하면서 나중에 이 한국과 북한이 혹시 통일은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이 친화적인 이 환경이 돼서 서로 드나들 수 있는 게 되면 돈은 우리 쪽에서 다 나가는데 미국은 숟가락 얹겠다라는 내용이죠. 왜? 히토류 광산 중에 가장 많이 이 광산을 가지고 있는 게 북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북한하고 뭔가가 되면 미국은 그런 히토류를 북한에서 지들이 생산을 해서 좀 처먹을 생각을 할 거고 중국은 그 히토류에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지만 자기네들 밥그릇을 뺏기게 되니까 또 북한에 관여를 하는 거고 우리 한국은 뭐 히토류를 떠나서 그냥 그 땅덩어리 넓으니까 거기다가 땅도 짓고 뭣도 짓고 해서 이 해외 뭐라 그럴까요? 관광객이든 뭐든 그런 거 유치하면서 이제 재화 생산을 하고 그만큼 성장하고 싶은 거겠죠. 일본을 발밑에 두고도 싶고 중국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런 개념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미국이 내년 정도에 히트로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뭐 공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뭐 1년 정도 남은 거고 거기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또 뭐 생산하고 뭐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 1년 반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 미중 무역이 끝나지 않는 한 볼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림이에요. 저는 그래요. 한 번 더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파동은 그죠? 이제 3파 나왔다. 이제 4파 4파의 A파, B파, C파에 대한 조정 중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다시 한 차례 쏜다. 쏠 때 1차적인 건 만원에서 1300원 부근 거기가 1차적인 저항이 될 확률이 높고 그 다음 한번 눌리고 나서 그 다음
400원 위에서만 지지해주는 그림이 나오면 다시 한 차례 뭐한다? 쏜다. 11,000원대. 넘길 거냐? 맞고 떨어질 거냐? 이게 관점으로만 보시면 되고,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넘겨야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럼 12,500원, 13,000원 부근까지 열어두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는 뭘 만들어? 명분을 만든다 그러죠. 그러면 그죠? 이렇게 맨날 헤드앤숄더 그려드리죠. 제가 어깨뽕 만들어 놓고 이렇게 죽어야죠. 죽을 거면. 그죠? 여기 남은 자리가 많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의 자리가 어디 하나 이 주봉상이나 월봉상이 그렇게 맞닿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조금 더 열려 있다라는 거지. 저항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1,350원 혹은 11,500원 아니면 11,700원, 12,000원.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지금 다 뭐다? 이제 저항이 될 거다. 이해되시죠? 월봉상에도 뭐 피레침 자리니까 요런 자리 8,100원만 단기적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좀 더 나는 길게 보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8,400원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이 종목은 다시 한 차례 뭐한다? 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조봉상에 좀 거래가 많이 터진 것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밑에서 올라온 거래량이 더 많을 거예요. 얘는 밑에서 위에서 쏟아지는 거래량보다 밑에서 올라왔던 거래량이 꽤 될 거다. 그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지켜주고 어느 정도 버티고 있을 거냐, 그리고 누수가 어느 시점에 다시 또 나올 거냐, 그런 기준이죠. 지금 자리 단기적으로는 8,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종가상 좀 더 밀리면 이 자리까지 열어두셔야 돼요. 7,000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가지고 온 건 혈장치료 관련제줄이 이제 혈장 이슈, 사실상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요새 잘 가요. 그죠? 시젠, 넵지로믹스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수젠텍이 지금 대장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PCL, 그 다음에 휴마시스, EDGC, 그 다음에 오상자이에, 그런 애들 다 돌아가면서 나와요. 이게 다 실체가 있는 애들이라는 거죠. 결론은 실적이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의 차이인 거지, 어찌됐든 기존에 다 실적이 좋지 않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이 다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대신 그 배수 얼마나 많이 났냐, 시제는 2000% 이상 난다고 하니까 지금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거진 이제 고점 부근이에요. 30만 원이면 금액적으로라도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거. 그러면 진단 키트도 어느 정도 이제 수익 실현을 슬금슬금 하셔야 될 자리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에 비해서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뭐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볼 수 있다. 이 코로나 장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조금씩 혹은 크게라도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고, 요런 혈장 관련된 걸로 현재 시노펙스가 대장을 하고 있죠. 그쵸? 오늘도 시세 강하게 됐고 상한가까지 갔다가 장 막판에 좀 밀렸어요. 막판에 밀었지만 그래도 요런 자리 내일 하루 더 확인하겠죠. 내일 하루 더 고점 확인할 거냐 아니면 그냥 뚫고 올라설 거냐 기준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 자, 요런 종목들도 위로 올라갈 자리가 열려져 있죠. 확실하게. 그죠? 이런 종목들도 못해도 6,000원은 한번 확인하고 죽어야 된다라는 거. 그럼 거진 10% 정도, 못해도 6,000원 정도는 확인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되는 거고, 대신에 얘는 좀 부담스럽죠 이제.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S맥이라는 종목 좀 세력이 양아치예요. 그리고 단가가 낮은 만큼 유통지수가 많아서 좀 주가가 상승하다 말고 그만큼 매물이 좀 많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삼성 출판사 그리고 토박스 코리아가 이 핑크퐁으로 잘 갔다면 이 S맥은 토박스 코리아 같은 놈이에요. 단가는 낮은데 유통지수가 많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좀 물량이 좀 부담스럽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500을 사더라도 얘는 500주를 사면 단가가 낮으니까 물량 수가 많으니까 꼭 이렇게 많이 사야 되나, 물타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는 그런 이 유통 물량이기 때문에 조금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잡주 성향을 못 버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찌 그래요. 뭐 어찌 됐든 이 S맥이라는 종목은 이 1,500원 위로 안착을 했을 때부터가 진짜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도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죠. 그리고 지금의 자리가 어디예요? 구름대 안으로 구름대 여기서 지켜주다 여기서 한번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니까 구름대 밑으로 빠졌다가 구름대 밑에서 횡보해주다가 구름대 안으로 다시 돌파한 그림이에요. 그쵸? 그러면 얘는 요 자리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손절은 1350원이 칼 손절을 하면 되는 자리인 거고, 단기적으로 이 밑으로 또 내려앉으면 뭐한다?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1350원을 손절을 잡고 얘는 좀 끌고 가봐도 되는 종목이 어디까지 못해도 1700원 대신 1500원을 넘는지는 꼭 확인하셔라. 1550원 좀 저렇게 잡을게요. 넉넉하게 1550원을 넘는지를 꼭 확인해라. 1550원을 못 넣는 흐름이면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고 그래도 한 4%에서 7% 나오거든요. 1550원을 넘겨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얘는 좀 더 봐라. 어디까지? 못해도 1800원대 혹은 2000원대. 얘는 고점을 넘기고 이 전고점을 한번 넘기고 시세를 낼 거라고 저는 봐요. 좀 잡주스럽긴 한데 위에 저항도 좀 있긴 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저항들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차례 더 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중심값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중심값 매매 요렇게 잡고 중심값 매매 이 위로 타서 여기랑 많이 벌어지면 많이 벌어질수록 이 밑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많다라는 거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위로 끌어당기는 힘이 많다. 여기가 중심값이라고 보고 이 자리를 넘어서야 뭐가 들어와? 수급이 들어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수급이 들어오면 못해도 이 1700원대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죠. 이게 기존에 무슨 자리? 고점들을 형성했던 자리니까. 그리고 요런 고점 한번 냈던 자리, 요런 자리도 한번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물량을 만들어 놓고 눌러서 저점을 깼는데 이 뭐 혈장이라는 이슈로 올라오긴 했지만 굳이 이 자리 1350원 위로 올려다 놓고 버티고 있다라는 건 한 번은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좀 큰 이슈가 좀 터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저도 기존부터 들고 있던 건 아니고 저는 오늘 샀거든요. 오늘 사서 반 팔고 반 남겨놓은 거라 뭔가 한번 시세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때 시세를 좀 많이 내긴 했네요.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못해도 한 2300원까지는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2000원은 제가 봤을 때 2000원은 갈 것 같고 2300원까지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녹십자 랩셀이란 종목 며칠 전에 한번 해드렸죠. 버티고 있다. 대신 시간은 조금 걸린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고점 만들어 놓고 1차로 박스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2차로 박스권을 하나 더 만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도 손절이 어디야? 요 자리죠. 손절 52,700원 종가상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한 차례 더 올라온다. 어디? 못해도
62,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온다. 6만원에서 62,000원까지는 못해도 한번 올라온다. 그래야 어깨뽕 만든다. 그죠?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면서 기존에 고점을 많이 만들어 놨죠. 그러면서 이 저점에 대한 추세가 뭐한다? 위로 올라간다. 그럼 한번 쌓아야 되지 않겠냐. 그죠? 뭐가 어찌됐든 시세를 다시 만들면서 이 정고를 향해 가는 그림이다. 그 점은 62,000원, 6만원에서 62,000원은 못해도 본다. 좀 더 보면 65,000원에서 7만원 부근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파동으로 보더라도 상승하고 A파, B파, C파 나왔다고 치고 횡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면서 파동 만들고 있다라는 기준이 되죠.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윗골이 달았지만 주가는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 대한 매물을 뭐한다? 소화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된다. 세 번째, 녹십자 MS. 자, 녹십자 MS도 뭐 넵셀하고 비슷하다. 얘는 더 좋죠, 흐름이. 그죠? 얘는 흐름이 더 좋아요. 그럼 얘는 여기 뭐 하나씩 냈잖아요, 꼬리를. 그럼 꼬리까진 봐야지. 13,000원 혹은 14,500원까지 못해도 한번 보러 간다. 얘도 저점 올려가면서 구름대, 얘는 더 흐름이 좋죠. 구름대 상단 위에서 슈팅이 한번 나오는 거죠. 오늘 시노펙스하고 얘가 좀 슈팅을 냈죠. 그죠? 얘도 흐름이 괜찮다. 못해도 14,000원 한번 찍어야 되지 않겠냐. 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린바이오가 있나? 서린바이오는 좀 많이 올라와서 얘는 조금, 얘도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얘도 흐름은 크게 나쁘진 않은데 얘는 어찌 보면 기존에 이렇게 큰 박스권이었죠. 작게 보더라도 그냥 요렇게 다시 하나 박스권을 줬다고 치고 이 안에서만 대응하시면 돼요. 얘는 한번 추세 잡으면 쭉 갔다가 밀리면 쭉 밀린다라 그런 기준인 거고, 슬금슬금 여기 고점을 여기서 넘기고 나서 이 고점에 대해서 여기서 못 넘겼는데 이 고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한번 넘겼죠. 여기 못 넘겼어. 그죠? 그럼 한 번 더 올라오면서 이 고점을 못 넘기더라도 다시 한번 눌릴 거고, 요런 자리에서만 지켜주면 다시 한 차례 올라탄다. 이건 예전에 제가 좋게 봐가지고 저희 회원님들한테 중장기로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10,000원에서. 그죠? 만원이었나?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10,000원대. 요 자리에서 제가 중장기로 드렸던, 요 자리구나. 요 자리에서 중장기로 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먹고 나왔죠. 그리고 다시 그냥 단기적으로만 추천했던 거고. 나쁘지 않게 봐요, 이 종목은. 아직도. 대신 다른 애들보단 조금 느릴 수 있다. 얘는 느릴 수는 있지만 한 차례 더 뽑아낼 건 있다. 뽑아낼 건 있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상승이 괜찮았기 때문에 한 번은 더 눌렀다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왜? 제가 안 들고 있어요. 저 다 팔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러주는 흐름이 나타나면 그땐 저도 다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면 뭐 별 수 없고요. 다른 종목들 있으니까. 어찌됐든 혈장 치료제 관련주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만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영상을 좀 좋게 보셨다, 그래도 잘 알려주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좀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을 9시 반에 항상 시작을 하니까 실시간 방송도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녹화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시장도 잘들 대응하세요.